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죠. 013-3366-0110번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하고 계신데요. 봐드릴 거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통화하실 수 있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영식 전문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1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운제가 문의 들어와 있고요. 146,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1959님께서 오랜만에 크라운제가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임영식 전문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가 상당히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 양상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최근에 무려 18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그 가격도 14만 5천 원, 15만 원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일단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내수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조했는데요. 크라운제가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근에서야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은 해태제가를 인수한 그러한 효과가 현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해태제가에 대한 재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에 따른 그런 자산가치 상승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크라운제가의 경우 타 업체 대비 고평가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는다면 한 20만 원대까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쑥날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좋고 펀더멘탈도 좋은데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 견해로는 18만 원대, 19만 원대에서 가격 조정이 현재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유 비중이 한 30% 됐고 차익도 많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 내지 15% 정도는 이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한 17만 원대 이탈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크라운제가 맞으셨고요. 자,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를 받아서 걱정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기아차 좀 봐드리겠습니다. 기아차를 66,00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요. 비중을 40% 들어가셨는데요. 0310님의 종목입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66,500원인데 최근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들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금년도 시장을 이끌 만한 업종으로 IT, 자동차 초반에는 이렇게 꼽혔었는데 지금 들어서 또 자동차는 좀 힘들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도 하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한 170만 주 팔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약세입니다. 시장이 많이 지금 노출된 대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사실은 약간 주도주 성격을 보였습니다만 계속적인 상승 탄력이 좀 약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더 이상 최고 이후에 다음 포스트 최고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즉 실적적인 측면에서 2011년도 상당히 고공행진 보였고, 물론 지금도 유럽 쪽 점유율은 현대 기아차가 6% 좀 이어가면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측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실적 부진 우려를 얘기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기아차가 이제 차가 안 팔려가지고 안 좋아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단기적 일봉보다 제가 한번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아차가 얼마나 어떻게 좋은 회사인지를 월봉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깐 HTS 화면에 안 나오는데 상당히 2008년도 같은 7,000원, 8,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0배 정도 났던 종목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10만원, 한 8만 4천 정도 갔다가 내려온 거를 생각하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저점 대비해서는 그만큼 폭풍 성장을 했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나 일시적인 가격 조정밖에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접하시는 분이라 그래도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간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실적 발표, 아마 다음 주 27일 정도에 기아차
실적 발표 예상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수급이 진정되고 나서 재차 매수를 공략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올해 같은 정시에는 일단 1, 4분기 정도에서는 바로 자동차가 다시 주도주로 부각되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좋아서 나빠가지고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 다만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만 조금 쉬어가자. 그런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 팀장님, 네. 지금 이분이 주당 500원 수익을 보고 있긴 한 건데요. 그냥 자르고 나중에 사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실 예. 기아차 들어가서 500원 먹으려면 기아차 안 하죠. 실제로 보통 그러니까요. 6만 원짜리 예. 주식은 500원 하면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0.3%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신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정 살 게 없다 보니까 들어가신 건 있는데 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약간 저는 들어가는 것 자체는 조금 한 템포 기다려보자.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실적 발표 열릴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 2개 받고요. 이번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효성이요. 효성이요. 예, 예. 효성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7만 원에 15%요. 7만 원에 15% 정도를 들고 예. 계세요. 예, 예. 매수하신 지가 몇 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예, 최근에 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기는 한데 매수가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걱정이 되시겠어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전망이 없으면 본질에서 나와야 되는지요. 예. 지금 시점에서 손절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 풍력 쪽으로도 매개가 계속해서 들어올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예, 그 점 봐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또 예, 예.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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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수 전문가님. 네, 그 효성의 경우 그 뭐라 그럴까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 이러한 그 중동 시장에 있어서 수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가파른 하락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양상인데요. 다행히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지능기업 그 건설회사죠. 네, 지능기업에 대한 부채 문제라든가 부실 처리가 일단락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다행히 그 중국 쪽에서 그 경기 부양 모멘텀이 나온다면 효성의 이 경우 현재 뭐 5만 원대에서 바닥을 일단은 그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7만 원대권까지의 반등 국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효성의 이 경우 계속해서 이제 그 보유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보유 비중이 한 15%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은 한 6만 원대 전후로 해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피 시장에서 LS 산전이라든가 일부 중공업 관련주의 경우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업황 바닥 기대감, 그 다음에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효성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일단 한 10% 내외의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7만 원 이상을 돌파하기까지는 실적이 가셔야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그 다음에 그 금년도 그 1분기 실적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셔야 될지 아니면 7만 원대에서 일단 빠져나올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금의 여력이 있으시면 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교보증권요. 교보증권이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1,540원에요. 네. 20%요. 1,540원에 20%요. 네, 근데 그게 산지 조금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되오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네. 그 뒤로 예. 계속 지금 하락을 하다가 예. 요즘에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계속 매수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내려서 빠져나와야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궁금하신 점이 명확하니까요. 저희가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네. 예, 잘 들어보세요. 네. 합 팀장님, 교보증권은 증권주 중에서 시총이 좀 작은 규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래 되셨다 그러고 왜 많고 많은 종목 중에 하필 교보증권을 샀을까 생각할 때 뭐 개인적인 추천입니다만 이쪽 증권 계열 쪽에 근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교보증권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증권사 어떤 중형 순위로 제가 랭킹을 매기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중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중간 정도 하는 회사고 특별히 지금 뭐 어떤 제가 볼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가 싸다든지 아니면 교보 프로베스트인가요? HDS가 좋다든지 그래서 위탁 브로커리지 부분이나 다 부분에서 그렇게 부각되는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렸고 회사 역사가 말해두듯이 옛날엔 대한증권이었죠. 그래서 지금 교보생명 계열이다 말씀드렸고 주로 제가 알기로도 이 IB 브로커리지 위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IB라든지 OTC 장외거래라든지 아니면 상품 운용 사실 교보가 약간은 파생 상품이라든지 자사 상품에 대한 운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든든한 모회사 자금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위탁 장사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상품 계정 운영해갖고 회사가 탄탄히 가는 회사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말씀. 오히려 뭐 증권 거래량 위축 때문에 뭐 키움증권처럼 위탁 수수료 때문에 실적이 들쑥날쑥하지는 않고 상품 계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사실 교보증권을 제가 보지는 않고요. 아예 그냥 그 증권업종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업종 차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뭐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뭐 포인트로 보면 1946 감이 좀 와닿을 수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업종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또 우리투자증권을 선두로 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교보증권 차트를 잠깐 보면 약간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빠질 때는 증권업종 차트보다는 조금 덜 빠졌고 올라올 때는 상품 탄력으로 봤을 때는 덜 올라오죠. 왜 그러냐면 약간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그 지수 기여도는 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1,500원까지 올라오기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현재 시장 분위기가 최소한 이번 1월달 정도까지는 이런 순환 섹터, 증권이나 금융, 그동안 소외받던 소득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 감히 뭐 제가 20% 갖고 있는 상태에서 6,000원 넘어가면 좀 줄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승 탄력은 특별히 목표가를 정하기보다는 일단 올라온다. 근데 10,000원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볼 텐데요. 앞서서 하창봉 팀장님께서 기아차를 봐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기아차를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봐드릴게요. 기아차와 SK케미칼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3403님께서 보내신 거고요. 이 질문은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이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봐주십시오. 네, 그 기아차, SK케미칼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IT하고 그 자동차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그 기아차의 경우 그 최근 들어서 수급 문제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 100만 주 가량의 기관 매물 출회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기관들 간의 그런 포트 재편 과정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기아차의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그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프리미엄이 최근 2, 3년 동안 과도하게 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완만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뭐 기아차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아차의 경우 유럽 시장에 그 집중하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유럽에서 어제 나왔죠. 예. 자동차 판매가 둔화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하락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수급 측면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한 매수세가 돌아나는 시점 7만 원대 돌파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의 경우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없지만은 단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수급 차원에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의 경우에도 지난 그 8월 달이죠. 예, 8만 원대에서 한 6만 원대권까지 일단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암제 출시 지연에 따른 그러한 그 가격 약세가 그 전개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뭐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SK케미칼의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접근한다면은 기술적 분석상 지금 가격대가 현재 그 6만 5천 원대 전후에서 저점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상승한다면 7만 원대권까지의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목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 전문가님은 둘 다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예. 그 기아차는 좀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시고요. 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기술적 분석상 매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에서는 뭐 SK케미칼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들으셨죠?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LMS 꼭 좀 봐주십시오.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26,000원에 비중이 80%시고요. 735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 팀장님 봐주세요. 예, LMS 같은 경우 사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잘 가던 것이 이제 작년 12월 초부터 꺾였죠.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회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나오는 그 제품 자체가 프리즘스트라고 그러는데 점유율로 치면 세계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국내 제사에 최근에 제가 어떤 정부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업체 중에서 세계 글로벌 1위를 달리는 업종 자체가 한 130여 개 있는데 그런 부품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고 프리즘 시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가장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LED TV, OLED 쪽에 보면은 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필름 자체가 자체적으로 LCD는 빛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희도 밝기를 조금 좋게 해주는 얇은 편감 필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걸 만든 회사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약간은 제가 판단할 때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 IT 개별주들은 분위기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회사가 세계 점유율 1위를 갖고 있고 뭐 어떤 스마트폰이나 LED TV에 대한 성장성이 좋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약간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의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잠깐 들어왔다 빠지게 되면 주가는 실제적으로 등락은 상당히 심하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IT 산업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지난 하반기에 좀 강하게 뿌러닥친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고 계속 치마 뭐라 그러죠? 지붕에서 물 떨어지듯이 종목이 흘러내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사실 26,000에 80% 상당히 답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요거는 지금 반등 탄력보다는 계속적인 하락 탄력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와닿는 표현으로 하면은 제대로 물리셨기 때문에 바로 액션을 취하기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IT 산업 자체가 1, 4분기에 바로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고 현재로만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반대인데 그 기술적 반대의 목표치도 21,000원 밴드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그리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일단은 조금 보유를 하시고 2만원이 넘어왔을 때는 비중 80% 너무 많기 때문에 보유 물량이 한 30-40% 정도는 현금화해서 일단 다른 대안투자 쪽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로 들어온 종목들 봐드리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분인데요.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현대 위하여. 현대 위하여.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13만 500원에 60%요. 13만 500원이면 지금 딱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군요. 네. 예, 어제 매수를 하셨나요, 혹시? 네. 그제요. 그제 사셨어요? 네. 예, 그제 60% 비중을 실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매도가고요. 예. 그다음에 매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정해드리면 되겠죠? 예. 예, 현대위아는 4분기 실적이 최대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봐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은 안 좋을 거다. 의견이 좀 많고 부품주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 현대위아의 경우는 현대 기아차 의존도가 거의 뭐 80-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주가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현대차 전체 그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에는 뭐 현대차에 대한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주에서는 현대모비스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완성차 부품업체라 하더라도 수급에 따라 주가 상승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대위아의 경우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 자동차 성장세가 주춤거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면 괜찮겠지만은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뭐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오버행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또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부품업체마다 그 상승 흐름이 다른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다행히 그 어떤 특정 종목이 간다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현대위아의 경우 매수하신 가격대가 가격 저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 3% 정도만 하락한다면은 투자 비중이 60%입니다. 과다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2, 3% 하락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 손절했다가 추후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4분기 실적이 보다도 중요한 것이 1분기, 2분기 전망이 좋아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한 14만 5천 원까지 일단 그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자동차 그 월말, 월 초면은 판매 대수가 집계가 상세히 나오니까요. 그것을 살펴가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 한 통 바로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현대모비스를요. 예,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31만 7천 원에요. 31만 7천 원에 10%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예.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올라가다 내려가다 해서 단기적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방금 얘기를 했는데 현대위아를 제가 신촌에 저는 그 비중을 너무 80%로 해서 31만 6,500원에 했었어요. 현대 위아를요. 13만 6,500원에. 13만 2,500원이요? 예, 80%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함께 좀 봐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 팀장님. 현대 위아보다 몸집이 10배 큰 현대 모비스도 들고 계시고 또 같은 업종에서 현대 위아도 들고 계신데요. 이분 좀 봐주십시오. 사실 뭐 몰빵하셔도 안 되고 또 같은 업종에 같이 몰빵하셔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조금 다르죠. 사실 뭐 솔직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대 기아차의 브레인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만드는 게 하드웨어라면 어떤 모비스는 소프트웨어죠.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1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모비스에서 나오는 모듈이라든지 뭐 전장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차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보는 것도 맞고 또 다르게 봤을 때는 뭐 나눠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대 모비스와 현대 위아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 업종 같은 전반적인 업종에서밖에 접할 수밖에 없다. 따로따로 놓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잠깐 본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비스 가는 건 좀 다르죠. 글로비스는 사실 껍데기 회사입니다. 약간 그런 개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자동차를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 위아, 모비스도 어떻게 보면 한 통으로 자동차 업황의 산업에 대한 뷰를 가지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아무리 단타로 들어갔다 그래도 이런 거는 물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죠. 이런 현대 모비스나 위아나 이런 종목은 물려도 괜찮다는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굳이 아까 유차 말씀드렸지 최근에 자동차 종목은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분위기 자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정체되어 있었고 정권주나 건설화학주는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였을 때는 무조건 시장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특히 단기 매매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가 하락 리스크를 조금 더 열어두는 관점입니다만은 그 낙폭 자체가 그렇게 깊진 않을 것이다. 다음 주 실적 시즌쯤 해서 어느 정도 턴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은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증권 54,000원에 30%. 54,000원에 30%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기는 한데요. 예. 예, 가장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이걸 순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예. 예, 뭐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오. 예, 그 점 바로 좀 분석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주세요. 네, 핵심 포인트는 헤지펀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업종 대표주 중심의 우리투자증권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의 경우 따라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삼성증권의 경우
뭐 한 7만 원대를 향한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이라면은 좀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경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메리트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앞으로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이쪽 자금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의 경우 앞으로 뭐 한 2, 3년간의 성장성은 상당히 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오늘 한국 국가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1이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1이나 신용등급 부여 이후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강한 경제력과 재정,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정권 불안정에 대해 중간 정도의 민감도가 반영돼 있다며 한국 국가신용등급 추가 상향 조정에 반드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오늘 오전 8시 20분께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등 2008년 전대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스트먼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닥은 삼성전자의 태블릿 기기인 갤럭시 탭 제품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카메라 기능에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과 관련한 기술 특허 5종입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파산 위기에 몰린 코닥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주요 IT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즉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생명 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는 가족들의 고통만을 주는 치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36.8%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고 34.4%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4.8%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오늘의 베스트 종목 상담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